네, 안녕하세요. 원희원의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각처 지연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지연이 되면서 단타 물량들도 좀 빠져나갔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또 수익 실현 또 해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요번에 올라갈 때 요때 또 기법이 또 한 번에 털고 나가면서 좀 쉽지 않은 또 그림이 또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뭐 아직 60분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또 요 모양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던 모양인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뭐 요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이제 역별 나올 때 보통 나오는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다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만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일로 치면 한 2, 3거래일이면 정도면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좀 말아 올리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 보니까 60분 봉상으로 보면은 여기 기준점을 좀 버텨줬거든요. 박스권에서 좀 지지를 해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지금 3분봉 물론 단봉이기 때문에 추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흐름부터 좀 보면은 3분봉에서 이제 다시 좀 정배열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분봉 같은 경우도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60분봉, 60선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가 여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 그 다음 120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오면 한동안은 좀 그래도 두어 시간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뭐 현재 상태만 유지가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5분봉까지도 조금 정배열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이랑 5분이 일단 정배열로 좀 바뀌려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좀 유지가 되면 이제 15분봉, 30분봉, 60분봉 이게 단기에서 이제 중장기 분봉들이 움직일 거고, 중장기 분봉들이 움직이면은 일봉상으로도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일단 추세가 이제 초단기 추세죠. 초단기 추세가 일단은 돌아서는지, 하루하루의 추세가 돌아서기 시작해야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추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볼벤 같은 경우 상단을 뚫었다가 지금 이제 중간선까지 왔었고요. 다시 이제 하단 라인까지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첫 번째 라인을 여기 라인으로 좀 일단은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방을 열어놓고 대비를 하자라는 건 거기까지 떨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대응 준비를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은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굉장히 좀 심할 수 있지만, 요때 이제 상승했었던 요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해보면 결국엔 FD와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결국에 단발성으로 그냥 와 하고 좋다고 끝날 이슈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CE 인증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됐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했고 요 라인에서는 적어도 움직임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좀 못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눌리게 됐고, 다시 한번 말아 올라서 한번 N자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때도 이제 기법이랑 또 집어 던지면서 순식간에 그냥 찍어 눌렀죠.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한 번에 좀 눌려버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좀 투심을 좀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전혀 좀 죽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오픈되어야 할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물론 그때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이슈만 너무 찾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슈가 해소가 됐을 때 또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면은 사실 주가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사실 좋아졌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만 말아 올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는 방향이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이 회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회사가 처음에 이전 상장했을 때 그런 뭐 재무제표와 지금 시점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뭐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분기 보고서만 보시더라도 매출이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가 보이실 건데, 작년보다 재작년이 장기 실적은 조금 더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판매하는 게 늘어나지 뭐 이전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지금 진단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시선들이 약간은 뭐 백신 나오면 뭐 필요 없어 이런 좀 시각들도 있고, 백신으로 좀 수급이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군들로 좀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또 소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업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업황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모멘텀 플러스 이제 뭐 치매, 결핵, 알러지, 뭐 암 요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치매랑 암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지만 어쨌든 결핵과 알러지 같은 경우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결핵 애로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뭐 여성 호르몬 애로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터져 나왔을 때 당연히 실적에 또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항원 전문가용이 주 매출이었고 유럽이 주 매출이었다라고 치면은 그게 이제 뭐 FDA 항체 관련된 부분과 또 C 자가 진단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늘어났고, 거기에다 이제 결핵 붙고 알러지 붙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이 혈액 응고에 관련된 승인을 5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거의 무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왜 받았을까? 인클릭스거든요. 결국엔 이거가 이제 우리가 뭐 기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슈얼리 스마트 쪽으로 뭔가 활용을 하는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런 뭐 P라든지 그 다음에 DVT라든지 뭐 VT라든지 이런 것들 다 쳐보시면은, 전 다 쳐봤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혈전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폐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혈전증에 대한 이거를 지금 왜 받았을까? 응고 검사 시약을 왜 받았을까? 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그 이제 요 관련된 이걸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블로그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블로그를 띄워놓고 보는 건 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보지는 않을 텐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혈전증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럼 혈전증을 왜 지금 얘네가 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무조건 백신 쪽에 대한 이 혈전증 검사를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혈전증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뭐 물론 응고긴 하지만 그런 관련된 흐름들에 대한 움직임이 만약에 있는 거라면 요거에 따른 또 기대감이 좀 생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일단 뭐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전문가분이 계시다면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요거를 좀 고민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혀 우리 기사화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됐죠.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뭔가 이 회사가 괜히 진행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혈액응고 검사 시약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이걸로 충분히 나중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한 번 정도는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중화력 검사는 중화항체
이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혈전 쪽으로도 뭔가 풀어낼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알파가 붙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의학 지식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면은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혹시나 뭐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정도이니까. 그리고 수출용의 하남, 일회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이슈죠. 그리고 아마 프리시전 바이오가 이제 혈액 응고 검사 시약 이거 수출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원래 올랐었거든요. 이 기사를 보시면, 자 보시면은 이게 프리시전 바이오라는 기업에서는 혈액 응고 검사 시약 이제 이게 식약처 스윙 소식의 28% 강세라는 흐름으로 사실 진행이 됐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프리시전 바이오 측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이 시약은 사람의 전열, 혈장 이거를 해서 혈전증과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하는 체료 진단 기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이슈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부작용 쪽으로 이제 백신의 중화력, 그러니까 중화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중화 항체에다가 게다가 이제 이 혈전증으로 AZ 관련된 부분들, 그럼 백신 혈전증이라고 쳐서 보시면은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당국 AZ 백신 접종 후 사망경찰 혈소판 감사증 혈전증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그 혈전증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 인도 AZ 백신 접종 26건의 혈전증 의심 사례 발견,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젠텍이 프리시전 바이오 같이 이거를 노리고 만약에 한 거라면 만약에 해서 백신에 대한 이런 또 플러스 알파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다면 이 기업은 지금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이 루트 자체를 넓히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 저의 합리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수긍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수긍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 나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저랑 만약에 의견이 안 맞으시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프리시전 바이오라는 기업은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수젠텍은 그게 없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걸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도대체 지금 왜 했을까? 5월 14일에 이제 승인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왜 준비했을까? 분명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받으려면 적어도 오래 전부터 이거를 노려본 거잖아요. 노려본 거고 분명 백신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사실 좀 나왔잖아요.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신청한 지가 돼서 이게 나왔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뭐 항원 식약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오래 전에 이거를 했을 텐데 이 회사가 괜히 이거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흐름들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지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 이거 한 번씩 쳐서 네이버 치면 이거 다 이제 그 정의가 나오거든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 보시고 혹시 의학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인데 여전히 그 업황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1억 명이 넘었네요. 1억 5천 명이 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6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인도는 뭐 여전히 32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좀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좀 접종이 굉장히 큰 아직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좀 신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한 명이 아예 안 나오는
그날까지 뭐 스웨덴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전 나라들이 거의 다 돼야지 이게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백신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을 했습니다. 물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뭐 널뛰기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 목요일에도 한미 스와프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또 한 번 또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스와프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백신이 지금 원래는 백신의 보완제가 진단 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백신이 나오면 진단은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급이 확대가 된다면 확진자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은 이제 진단은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심리가 형성이 되는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조금은 잘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외 인증 받아도 국내 전문가용 허가 있어야 조건부 허가 11개 업체의 심사 대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문제성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두 제품뿐이다 자가진단의 한시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까다로워 앞으로도 추가 허가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굉장히 좀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는 멘트죠. 왜 이런 문구를 막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 추가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없다. 이거는 확인이 된 건지, 이게 아마 항원이 승인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정시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이제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내에 이제 항원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면 조건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의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을 받고 또 이거에서 신청을 해서 바로 나와서 조건부가 되기에는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제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수출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진단키트 업체 제품이 허가 신청 유례 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먹을 게 있으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법정 처리 기한인 80일 내에 심사를 처리하고 있다. 보완 요청이 나왔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기업이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 성능을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확진자가 많아서 해외에서 대충 승인을 해줬다라고도 사실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던 것.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으니까 절차 까다롭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참 사실 물음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훨씬 안 아파요. 서울형 이 코로나 자가 진단에 대한 시작들. 그래서 이제 이 자체 자가 검사 키트를 받고 있다. 즉 자가 진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안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미 유럽에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명 유럽도 유럽만의 이제
상생 방역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는 시장이 반드시 열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서울 물류센터 전체 직원의 63% 출근 전 검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은 지금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복합 물류센터 6,200여 명, 그 다음에 시내 콜센터 23,500명. 그럼 이거 합하면 벌써 3만 명이죠. 우리나라 하루에 PCR 검사 3, 4만 명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으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 그럴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을 때 해외에도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캐파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타이틀 자체가 훨씬 안 아파요. 이거는 뭐 훨씬 좀 사용하기 편해요.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변이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누적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뭐 제가 이거는 뭐 바이러스가 퍼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에서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다. 즉 방역을 열심히 한들 어쨌든 해외에서는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인도 변이가 87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도 변이가 굉장히 삼중변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변이가 언제든지 확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만약에 해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움직임이 더 강화가 된다면 사실 저는 4차 팬데믹도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움직임으로 된다면 이제 조금은 다시 좀 힘든 또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인도 변이 2차 전파 파견 나간 간호사 군인도 확진. 그래서 지금 인도 변이 바이러스 2차 전파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사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뭐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변이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크게 증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변이에 대한 바이러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럼 만약에 또 다른 변이가 만약에 나온다. 변이 지금 생성 주기는 굉장히 짧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보다 더 스파크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백신이 좀 만약에 케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코로나는 더더욱더 잡기 힘든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업황이 유지가 되는 쪽으로 작용이 되는 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진단이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진단 섹터에 접근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에는 먹을 파이가 아직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니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다 진입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으니까 들어오겠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진단키트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인을 받은 기업과 안 받은 기업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승인이 정말 쉽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다 라는 부분으로 사업 자체를 진입하는 건 어렵지는 않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왜? 받은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신규적으로 인증을 해줄 이유는 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봉상 아직 2개 정도 더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가 남아있는 상황일 땐 좀 올라와주는 사람들이 좀 상황이 유지가 돼서 이 캔들이 나중에 사라지더라도 2주 동안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이 주봉이 5개가 있을 때 이 단기 주봉이 이 기울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만약에 유지가 안 된다라면은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캔들 자체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으로 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라인인데 뭐 적어도 절반 정도 2주 사이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이제 충충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라인 요 사이만 좀 만들어 주면은 28,000원대에 로까지만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주봉상으로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이 상승 추세를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분봉은 일단 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기 분봉부터 다시 정배열 만들어서 15분봉, 뭐 30분봉, 60분봉 이 흐름들이 이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27,500원부터 28,500원 라인 이 박스 안으로는 빠르게 회복이 돼야 이평선의 모양들도 크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아 올라오면서 빠르게 좀 정배열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 라인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조금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수젠텍은 수젠텍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 기업을 보실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영상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